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지금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참 난잡한 이야기들,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몇 가지 법률적 지식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고 인구가 5천만을 넘었다는,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유치한 법논리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국제적으로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행된 이야기들을 한 4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리 좀 와,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의논 좀 하자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 그 얘기가 과연 옳은 얘기냐 하는 것. 두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거나 또는 무슨 일정한 감찰을 덮으려고 했다거나 조국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덮으려고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단, 특수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말을 들어서 해라, 자기 명령 들어서 해라, 사무 규정을 만들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세 번째로 이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의 아들 그 인턴 허위증명서 발부해 준 내용,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더니 그것이 위임정결상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 감찰을 해야 되겠다. 감찰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 과연 옳은 얘기냐? 끝으로 그래서 그러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겠느냐? 이 4가지 테마로 나눠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하시려면 좀 어려우실 테니까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한 것이냐?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이미 다뤘고 저희 이 채널 24K에서도 일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인 해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뭐 검찰 학살이다, 해체다, 별별 표현이 다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만은 매스컴상에 이런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과천에서 서초동에 있는 검찰총장을 불렀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안 갔다. 그랬으니까 업무상으로 필요해서 불렀는데 안 왔다. 이거는 항명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항명이냐?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청권은 가지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전제적인 조건이. 그러면 이게 그냥 재미삼아 들으라는 얘기겠습니까? 당신 의견 어때? 한번 얘기해봐. 다 했어? 들었어.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거라면 뭐하러 이 조항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냥 듣는 거로만 하면 시간 낭비시키자고 왜 이 조항 왜 넣겠습니까? 모든 법령의 문구들은 그 법령의 문구가 들어간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당초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법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조항이 없었죠. 법무부 장관이 마구 전권을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집어넣은 거지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은 다시 더 타당한 이유를 달아서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법무장관이.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제청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항명이야. 난 할 거 다 했어.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절입니까? 어떻게 판사까지 지낸 적이 있다는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법조항이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검찰총장은 상급자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인사 및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나의 조직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인사와 감찰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석열 총장은 분명히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그렇게 막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발 이 수사에 관한 현행 수사가 진행 중인 이런 사람들은 좀 내버려 놔두십시오. 아주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없이 합리적인 어떤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됐어. 네 의견 그런 걸로 들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권한남용이고 더구나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을 그와 같이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두 번째, 특별조사팀을 구성을 하겠다. 말하자면 특수단을 구성하겠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특수단 구성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서 해.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훈령을 만듭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국무회의는 원래 의사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각 장관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훈령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특수단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 이겁니다.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령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12조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은 분명히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 개의 조항을 연결시켜서 어디까지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훈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검찰총장의 권한인지를 우리는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의 직무, 검찰 사무라는 게 뭐냐, 일반적 사무라는 게 뭐냐,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법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정한 자연적 권리를 제약하는 사무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1차적 책임자가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그걸 집행하는 거죠. 이거는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상으로 부여되어 있는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6조에 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 제12조에 정한 이런 사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의 이 권한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죠. 법무부 장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뭐냐? 헌법이 정한 이러한 검찰 고유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한다고 해석해야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상 권한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야만 그 뒤에 말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당연하게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견이 있다면 그 자격이 있는 검찰총장을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검찰총장의 권한, 검찰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조항과 앞뒤가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법령이 유기적으로 앞뒤 관계가 맞게 해석이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내가 검찰 다 갖고 휘둘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하냐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법령 해석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법무부령을 이렇게 정해서 대검찰청의 특수단 구성을 방해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로 하시죠. 법무부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관령입니다. 분명히 검찰청법의 하위 규정입니다. 법무부령은 검찰청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검사의 직무나 검찰총장의 권한이나 이것들을 법무부령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을 구성해서 하는 행위는 헌법이 검찰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라 마라 할 수 있겠나요? 만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인사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의 재정에 관한 규정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검찰총장 필요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조직이 되죠. 법무부 장관 만세입니다. 법무부 장관 전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지요. 이거야말로 중대한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 대한 도전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위임정결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 최강욱이라고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 직위도 참 묘한 데 앉았네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는 이 책임을 진 비서관. 이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자기 사무실에서 조국의 아들에게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라고 증명서를 띄워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출두를 요청했더니 안 나왔죠. 3번씩이나 보냈는데.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건 난 참고인 조사인 줄 알았어. 피고발인 조사라고 안 했잖아. 피의자 신문이라고 안 했잖아. 피의자 신문이라고 했으면 나갔을 걸.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못 알아보냐,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피의자를 호출한 거든 참고인을 호출한 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비서관이 당연히 검찰이 출두하면 어떤 형식으로 부르더라도 그 공권력에 충실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그걸 제일 먼저 이행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이게 피의자냐 아니면 참고인이냐 그것 따지고 있어야 합니까? 3번이나 불응을 하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해버렸죠.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기소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결재를 안 했죠. 결재를 안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차장검사를 시켜서 당신이 사인해서 기소해버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위임정결 규정 위반을 했다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거를
위법 부당한 이제 기소다.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의 2에 보면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위임 정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든지 다른 검사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봉건적이다, 구시대적이다 해서 이렇게 법령을 바꿨죠. 제2항에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받은 상급자는 그 이의가 제기가 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급자가 직접 처리하든지 이런 절차를 그 다음에 밟으면 됩니다. 근데 이 중앙지검장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결재 거부하고서 퇴근해버렸죠. 누가 문제입니까? 더구나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게 뭐냐. 대검찰청엔 대검찰청 위임 정결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건 대통령령에 정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무를 위임해서 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대검찰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위임 정결 규정을 둔 거죠. 제4조에 보면 전결의 효력, 제3조 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사무를 위임했다라고 그래서 그 사무가 그 사람의 존속 권한의 고유 권한의 사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외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최종 결재자의 명의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하거나 누구 딴 사람이 했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제 법학계 교과서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내부 위임에 관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고 대내적 효력만 가진다. 그러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정결규정 위반을 대외적으로 문제 삼아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뭘 잘못했죠? 이런 해석들과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뭘 잘못한 겁니까? 이걸 가지고 더구나 검사를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죠.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1목에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이 43조가 뭐냐?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정치행위 금지. 제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목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윤 총장이 이 세 가지 중에 뭘 위반했습니까? 한다면 이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직무를 게을리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너무 부지런한 게 걱정이다라면 걱정이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이제 뭐 항명했다. 위임 정결 규정 위반했다. 근데 앞에서 검토해 봤듯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 가지 규정이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제1차적인 수호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구 해도 됩니까? 그리고 공직기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비서 자리에 있는 비서관이 여기다 대고 검찰총장한테 너 그럼 공수처법 제1호 대상으로 혼날 거야 라는 협박까지 해도 됩니까? 그래 공직기강이 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4가지 논쟁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당하지 못한, 당당하게 좋다 법원에 가서 거기서 다 밝혀보자. 당신들 그렇게 우리 의심한다면 우리도 잘 됐다. 우리 아무 죄 없다라는 걸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만천하에 까발리고 밝혀지면 그럼 그때 가서 징계를 하든 처벌을 하든 고소를 하든 집어넣든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젊은이들 말로 쉴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마도 국민들은 이럴수록 점점 더 아무래도 그 속에 뭐가 심각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조국 사태 뭐 그 정도를 넘어서는 무언가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하라는 겁니까 국민들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법률계의 지도자들 밑에서 그들의 판결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당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시청자들께서는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